누가 자주 간대? 근데 한 번쯤은 초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예의 아니냐고. 아, 바빴잖아요. 처가 식구들한테 쓸 시간은 많고? 그러면 2주 뒤에 서영이 출장 가거든요. 그때 오세요. 왜? 서영이가 우리는 집으로 부르지 말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할까봐 그런 거죠. 불편? 초대라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 너희는 우리 집에 편히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하는데 그게 엄마 아빠도 편하기만 한 줄 알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오가고 하는 거 아니야?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오고 싶으신 건데요? 참, 자식 보고 싶어서 간다는 부모한테 그렇게 질색을 해야겠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연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아무래도 아들 결혼을 잘못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임에도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집은 해줘야 하고 무슨 날엔 용돈을 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은 내면 안 되고 그런데 박 씨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박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잘못 키웠죠. 결혼시키고 수년간 가지 못했던 아들 집. 박 씨가 얻어준 전셋집이었지만 박 씨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한 번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출장 가면 언제 한 번 오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운해하던 박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오히려 갑질한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갑질을 하나 싶었습니다. 박 씨는 그저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안사돈처럼 말이죠.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죄라면 죄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아들로 키운 죄였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양가에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주말이면 늘 양가 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박 씨네 집에 방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 조민호를 보기 위해 말이죠. 주말에도 쉴 수 없으니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장점도 많았습니다. 가족 간 무척 가까웠고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려 보면 박 씨의 그 옛날 어린 시절도 늘 부모님, 조부모님, 친척들까지 항상 북적북적하게 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당연히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해도 그런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이나 집 같은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혼한다는 말만 들었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이 없길래 박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 다른 결혼 비용은 몰라도 집 때문에요. 요즘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 결혼을 못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때였습니다. 아들이 고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박 씨 부부도 아들만큼이나 걱정이 되는 바였죠. 아들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보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쪽 부모님이 하는 만큼 우리도 최대한 맞추려고 생각 중이야. 아, 똑같이요?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눈치를 보기에 박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쪽은 어느 정도 생각하신다는데? 그게
혼수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 집은? 딱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 쪽에서 집은 마련하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터놓고 얘기해보지 그랬어. 그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번 운을 띄워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니 아들도 박 씨 부부가 집을 사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난감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까지 무리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는 며칠 동안 고심했습니다. 시작부터 돈 문제로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신혼부부에게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주기로 했죠. 아들은 실망한 눈치를 보였지만 박 씨 부부에게도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외에 드는 비용은 아들네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뒤에 아들 내외는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마련해준 집에서 말이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며느리가 박 씨네 집에 인사를 왔고 박 씨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짐 정리도 다 된 거지? 식 올리기 전에 다 했죠. 가구도 다 들인 거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 좋아 보이더라.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직장 때문에 박 씨의 집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낸 이야기였는데 아들은 언제 한번 와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씨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도 이제 돌아왔으니 나중에 좀 더 안정이 되면 구경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4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얼마 전에 자식을 결혼시킨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안 가봤다고. 박 씨가 아들네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자 친구가 놀랐습니다. 응, 아직 안 가봤는데. 왜? 이상한가? 아들 집 해줬다며. 근데 한번 와보라고 하네? 집 해준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있지? 왜 없어? 나는 우리 애 결혼할 때 내가 집 해줬잖아. 그러니까 방 3개 중에서 하나는 내 방으로 주던데? 내가 갈 때마다 쓰라고. 그 말에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씨도 한 번쯤 아들네 집에 가보고는 싶었지만 자꾸 재촉하지 못하는 이유가 요즘엔 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바쁜 아들 며느리한테 자신의 방문이 부담이 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를 통째로 내줬다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집을 사줬기 때문이라니. 간다고 얘기해보지. 전세라도 집 해줬으면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박 씨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전셋집이라서 그런가.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휘 저었습니다. 아냐? 연락이 오겠지? 친구처럼 집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개월이면 결혼하고 그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초대보다 명절이 다가오는 게 먼저였습니다. 배 터지겠어요. 더 먹지 그래. 그래. 서영이도 더 먹어? 아니에요. 충분히 먹었어요. 아들 내외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처음 보는 아들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아들 내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에 시간 맞춰서 밥상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이부자리도 봐놨으니까 여기서 자. 아들이 학생 때 쓰던 방에 있던 침대도 아들이 결혼하며 큰 사이즈로 바꿔서 설치해놨습니다. 이불이나 베개도 이불 가게에서 좋은 것으로 샀는데 일주일 전에 세탁해서 깔아두었습니다. 앞으로 오면 둘이서 이 방 써. 박 씨도 남편도 다소 들뜬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오기도 했고 며느리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일찍 아들네가 자리를 뜨기 전에 박 씨가 슬쩍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너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저희 사는 거요? 그래. 뭐, 다 똑같죠. 그래도 집들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 쪽은 쳐다보지 않으며 차만 홀짝거렸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며느리가 아들을 툭 치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박 씨의 눈에는 아주 잘 보였죠. 그러자 아들이 박 씨에게 뒤늦게 대답했습니다. 아, 둘 다 바빠서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루도 시간을 못 뺄까 싶었습니다. 서영이도 자주 출장 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매주 출장을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빈말로라도 한번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바쁘네요. 그러자 슬슬 느껴졌습니다. 박 씨 부부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거리도 먼데요.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서운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 같은 것이 궁금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김에 아들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었던 건데 박 씨는 쓸쓸한 웃음을 감추며 찻잔을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자주 갈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갈 줄 알았던 아들의 집이었지만 안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하는 아들 며느리 귀찮게 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흔쾌한 초대가 아니라면 박 씨 또한 아들네 집에 간다고 기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러고 보면 우리 애는 딸이라 그런가 보다. 집을 사줬더니 자식이 방을 만들어줬다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고개를 갸웃했지만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처럼 딸이라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서 자식들과 잘 지내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딸 가진 부모들이었습니다. 괜히 딸 둘이면 금메달이란 소리가 떠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딸 하나 낳지 그랬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 오는 게 좋겠어? 생각해보면 나도 싫다. 예. 그 말이 어쩐지 며느리가 내뱉은 말처럼 박 씨를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정작 며느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며느리의 오랜 적은 시부모이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박 씨는 며느리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화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언제든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혹시나 불편할까 싶어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소심한가 생각됐지만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친구와 통화하고 나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싶었습니다. 혼자서 안달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그 뒤로 아들네에 가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네도 굳이 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되면 박 씨의 집에 아들네가 찾아왔는데 그걸로 만족하자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1년간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이번 명절에는 사돈네만 간대지? 네. 저도 없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잘 먹고 있어요.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금방 돌아가는데요, 뭘. 미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가까이 아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며느리도 박 씨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 혼자 와서 불편하게 있다가 가는 건 박 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며느리를 자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온다면 무척 어색할 것 같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아들이 가끔씩 전화하면 그때 며느리가 잘 있나 소식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도착했대? 그리고 아들이 해외로 나간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고 아까 전화 왔어. 그래? 그러면 이번 주는 좀 그렇고 다음 주쯤 한번 보자고 연락해봐. 이번 주는 피곤하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푹 쉬라고 오늘은 연락하지 말고. 박 씨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박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쁘니? 통화 가능해? 아니요, 지금은 안 바빠요.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너 귀국했으니까 한번 볼까 하고. 아, 그렇죠. 한번 뵈러 갈게요. 이번 주에 괜찮아? 아, 이번 주는 좀. 바빠? 너희 바쁘면 엄마 아빠가 그쪽으로 가도 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서영이 출장 가요. 이번 주 주말에? 그건 아닌데. 다음 주에 가는데 주말엔 좀 쉬어야 해서요. 그래? 그러면 언제쯤 볼까? 제가 연락드릴게요. 박 씨는 아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아들 때문에 박 씨의 남편이 전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기분 상한 기색으로 전화를 끊는 남편. 왜 그러는데? 아니,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가면 어떻냐니까. 처가 식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다잖아. 정말? 물론 처가 식구도 오랜만에 보는 것이기에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연락했을 때 그런 말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진작 잡혀있던 약속도 아니었을 텐데 박 씨 부부보다도 먼저 만났다는 사실에 섭섭했습니다. 순서가 어디 있나 싶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을 더 보고 싶은 건 사돈네보다는 박 씨 부부가 아닐까 생각하면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럴 사정이 있나 보지. 남편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박 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휴대폰을 확인한 박 씨도 남편과 같은 마음의 타격이 조금 오긴 했습니다. 명절에 택배를 보냈던 적이 있어서 박 씨의 휴대폰에 안사돈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카카오톡에 늘 떠 있었습니다. 연락해 본 적도 눌러본 적도 없지만 눈에 띄는 사진의 안사돈의 이름을 눌러보았습니다. 행복한 내 가족이라는 글귀가 써 있었고 사진엔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사돈 내외 그리고 사돈 처녀가 찍혀 있었습니다. 배경은 아들네 집이었고 말이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해도 어쩐지 서러운 감정은 빨리 추슬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연락한다던 아들은 정말로 얼마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에 뜬 아들의 이름을 보니
통화하기 전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란 존재가 참 이상했죠. 여보세요. 네, 엄마. 저예요. 이번에는 박 씨 부부와의 약속을 잡으려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수락하자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박 씨에게 아들은 영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싸게 집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아들. 그래서 엄마도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도 아무래도 부족하니까요. 박 씨도 모르게 허하는 김 빠진 듯한 숨이 입 밖으로 샜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 같아서요. 그래 보인다. 그렇죠? 처가에다는 말해봤니? 박 씨의 물음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처가 얘기는 왜 꺼내나 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돈네 너희 집에 갔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했나 보지? 그렇죠. 참, 엄마 아빠는 몇 년 동안 집에 초대해 준 적도 없으면서 정작 집 살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하니? 아, 그제서야 박 씨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한 듯 했습니다. 너 귀국하고 나서 한번 보자고 해도 바쁘다고 그렇게 빼더니 엄마 아빠는 너한테 돈만 대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 누가 자주 간대? 근데 한 번쯤은 초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예의 아니냐고. 아, 바빴잖아요. 처가 식구들한테 쓸 시간은 많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골치 아프게 됐다는 듯한 한숨에 박 씨도 기분이 상해 인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주 뒤에 서영이 출장 가거든요. 그때 오세요. 그러면서 주무시고 가려면 그때 주무세요 하고 말하는 아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언제는 며느리 출장 때문에 안 된다더니 이제는 며느리 출장 갔을 때 오라니. 결국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박 씨 부부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게 뻔했습니다. 왜? 서영이가 우리는 집으로 부르지 말래? 아,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할까봐 그런 거죠. 불편? 초대라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 너희는 우리 집에 편히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하는데 그게 엄마 아빠도 편하기만 한 줄 알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오가고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야. 쏟아내는 박 씨의 말에 아들도 화가 난 듯 대꾸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고 싶으신 건데요? 참, 왜? 사진이라도 보내주게? 누가 그런 거 궁금하대? 집 구경을 하고 싶으면 뭐하러 너희 집을 간다고 하겠어? 부동산에 놀러 가지. 너 보고 싶어서 간다는 부모한테 그렇게 질색을 해야겠어? 아니, 저희가 불편해 보이면 굳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딱 하루도 절대 싫다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안 돼요? 왜 꼭 자식 집에 와야 하는데요? 엄마가 전세금 내줬으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말에 박 씨는 불시의 공격을 당한 듯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꼭 가야 하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가 남한 북한도 아니고 칼로 자른 듯 딱 잘라 경계를 정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방문이 아들에게서 이런 날카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해도 내 자식 얼굴 보고 싶을 때 한번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야? 사돈네는 안 그래? 사돈네도 서영이 보러 가잖아.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했죠. 당장 얼마 전만 해도 와서 잔치를 벌인 것 같았으니 말이죠. 시부모는 숨도 안 쉬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만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박복한 것인지는 결혼시키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 말대로 안 갈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누군 벨도 없니? 아,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마음 불편하게. 나는 뭐 몸도 불편하게 하고 마음도 불편하게 하는가 보다. 참, 그리고 집 살 돈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 돈은 못 주겠다. 아니, 왜? 아들이 무어라 하는데 박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씩씩대고 있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박 씨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열내지 마. 돈은 안 주면 그만이고. 그깟 아들네 집 안 가면 그만이야. 아들네도 이뻐야 가고 싶은 거지. 그런 놈 찾아가서 뭐해? 남편도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귀국할 때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박 씨는 그렇게 아들을 안 볼 작정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직 용건이 안 끝난 듯 했습니다. 엄마, 내일 서영이 출장 가요. 그때 아빠랑 같이 오세요. 아직도 그 이야기인지 됐어. 내가 거길 왜 가니? 아, 왜 그러시는데요? 너야말로 왜 그래? 집 살 돈 필요하니까 이제서야 오라 그러니? 이 와중에 며느리 출장 가는 날 맞춰서 참 대단히 다정한 남편감이다. 며느리를 그렇게 위한다는데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둘이 알콩달콩 살 수는 있겠지만 부모까지 입맛대로 이용해 먹을 순 없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만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집 사는 얘기? 됐다. 너희 집이지 우리 집이니? 박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들 며느리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한 것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꿀단지를 숨겨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관심 끌게. 그게 너나 서영이 소원 아니야?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며느리의 목소리가 휴대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영이. 전화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듣는 목소리인 듯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그러세요? 며느리도 욱하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억울한 게 있는 모양인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마음껏 오시면 되잖아요.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주무시고 가시고요. 꼭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없으면 시부모님 수발을 못 들으니까요? 우리가 언제 너보고 수발 들으라 그래? 누가 우리가 갈 때 꼭 서영이 네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 그러는 반대로 서영이 너는 왜 꼭 없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가서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니? 며느리 입장에서 편하겠어요? 종일 한 공간에서 숨 막히죠? 식사도 챙겨야 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돈네와 차별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집 문제로 갑질하시면 안 돼요. 뭐? 갑질?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질이죠. 돈 가지고 그러시는 거. 기가 찼습니다. 전셋집을 해준 것 가지고 아들 며느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다면 모를까. 박 씨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는 서운해서 돈을 안 주겠다는 게 갑질이 아니고 뭐냐며 따졌습니다. 이런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갑지 않고 대하기 어렵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괘씸하고 맹랑한 며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아들네 가고 싶은 기색을 비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야 안 게 불행인지 아니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는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 갑질이 뭔지 모르는구나. 갑질은 너희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줬던 거 내놔라 하는 게 갑질이야. 근데 너희가 갑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너희 집 얻은 전세금 도로 내놔. 그거 받아야 내가 덜 억울하겠다. 돌려받고 뒤에서 갑질이네 어쩌네 해야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돌려달라고요? 왜? 너희가 말한 갑질 좀 해보려는데.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거니까 갑질이고 뭐고 해당도 안 되겠지? 집을 사든 팔든 절대로 한 푼이라도 받아갈 생각 마라. 그리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세금 아까운데 너희한테 돈 남기고 세금 주느니 우리 재산은 우리가 다 쓰고 죽는 게 현명하겠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겠니? 갑질하는 시부모가 생각하는 게 그렇지 뭐. 출장 잘 다녀와라. 많이 다녀와서 돈 많이 벌어서 새로 집 구해야지. 며느리는 당황했고 전화는 다시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 엄마. 왜 그러세요?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줘요? 너는 또 해외를 가든 말든 아무튼 간에 둘이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살아. 다시는 엄마 아빠 집에도 올 생각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으니 주말이 되어 박 씨의 집에도 찾아왔죠. 나도 내 집에 너 들이기 싫어.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라.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그 모습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한 달 안에 입금해. 이미 수년 전에 아들의 통장으로 주었던 돈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주는 게 아깝다는 사실은 꼭 알려주고 싶어서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안타까웠겠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마저 흐리게 만들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도 그런 박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은 안 해도 가슴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한 차례 더 전화를 걸더니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며느리에게서는 문자 메시지도 한 통 없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부모를 등지기로 한 듯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세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죠. 어쩌면 이게 더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까지 부모 역할은 충분히 했으니 오히려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들의 삶에 있어서 박 씨 부부의 책임은 전혀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 달 뒤에 박 씨도 남편도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원망하는 연락 혹은 잘못했네 어쨌네 하는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들은 집에 초대 좀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찾아와서는 그런 이야기도 몇 마디 내뱉었으니 말이죠. 박 씨는 이미 했던 얘기를 구구절절 되풀이하는 것도 입이 아팠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이르게 올지 아니면 너무 늦게 올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